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고시의 과목 사용 승인 업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처음 업무를 맡으실 때 혼동하시는 부분이 용어의 정의인데요. 첫 번째, 고시 과목과 고시의 과목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과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교과목을 의미하며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과목입니다. 별도의 승인 및 절차 없이 바로 교육과정에 편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고시의 과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교과목 외 교과목을 의미하며 교육과정 총론 책자에는 표시되지 않은 과목입니다. 고시의 과목은 학생의 선택권 및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을 위해서는 교육감 승인을 받은 후 교육과정에 편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시 과목과 고시의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총론 책자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급별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부분에 편제와 단위배당 기준에서 교과명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책자 이 부분에 교과명이 있으면 해당 교과는 고시 과목, 없으면 고시 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과목들이 고시 과목이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교과,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 이런 식으로 과목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과목에 이름이 있으면 고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화면에 전문교과 2인 경우 일부라고 표시한 이유는 전문교과의 경우 교과군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총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총론 책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책자가 없거나 집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파일을 확인해야 될 경우에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교육과정 자료실을 클릭하시고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라는 부분에서 2015 개정 시기를 선택하신 후 학교급별,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고 가장 최신의 교육과정 총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화면처럼 오른쪽 부분에 교육과정 총론 파일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표시되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교육과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과목은 사용 승인과 신설 승인을 같이 하지만 신설 승인 할 경우에 교과 교육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 교육과정도 이 사이트에서 같이 받을 수 있고 총론을 다운받았을 때 총론이라는 걸 클릭했다면 각 교과는 해당 교과군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시 과목과 고시의 과목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나이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나이스 교육과정 편제 관련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서 과목 검색을 하시면 화면처럼 지구과학 실험은 등록기관이 교육부, 심화지구과학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과목을 검색했을 때 등록기관이 교육부로 나오는 과목은 고시과목, 시도교육청, 대구나 인천이나 이렇게 시도교육청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고시외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 설명 부분에서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볼 수 있는 나이스 메뉴와 학교에서 보이는 나이스 메뉴가 달라서 제가 1번 부분에 교육과정 편제 관련 메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부장님이 직접 넣으실 수도 있고 교무기획 선생님이 넣으실 수도 있는데 나이스 편제 과목에서 과목을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이 메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두 번째는 학교에서
공문을 제출하실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신설 승인과 사용 승인입니다. 신설 승인은 고시 및 승인이 되지 않은 교과목인 경우에는 신설에서 신설 승인이란 말을 하고요. 타 시도에서 승인하거나 타 학교에서 신청하여 승인된 교과목을 학교 교육과정에 가져와서 사용할 때는 처음 신설되긴 하지만 그때는 신설 승인이란 말이 아닌 사용 승인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나눠서 설명드리면 신설 승인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방금 전에 고시의 과목과 고시의 과목, 고시 과목과 고시의 과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때 나이스에서 과목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 검색에서 나오지 않는 과목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교과목을 만든다는 의미로 신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용 승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신설 승인을 받은 교과나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아니더라도 타 시도에서 신설 승인을 받은 교과목, 이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승인했던 그런 과목들이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제부터 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공문이 가면 이것이 신설 승인인지 사용 승인인지를 확인하시고 공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관련 근거 및 규정은 인천광역시 교육과정 책자에 나와 있고요. 중학교는 38쪽, 고등학교는 57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설 승인 같은 경우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 신설은 학교는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번 학교장은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는 학기가 시작되기 5개월 전, 이 5개월 전을 기억해 주십시오. 5개월 전까지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중학교는 교육장을 거쳐서 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승인한다. 그러니까 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 제출해 주시면 된다라고 중학교는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번 교육감은 인천광역시 교육과정 심의회, 학교급별 심의회를 거쳐서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학교에 통보합니다. 2개월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 승인, 미승인 외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과를 운영하려면 인정도서 또는 교과용 도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교과용 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됩니다. 4번 신설된 신설 교과목은 승인 신청한 학교에서만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학교의 특성이 달라서인데요. 그러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서 사용 승인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되 모든 과목을 편하게 다 학교에서 사용 승인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승인에 대한 관련 근거 및 규정은 인천광역시 교육과정 중학교는 39쪽, 고등학교는 58쪽에 명시되어 있고요. 타 시도에서 승인하거나 타 학교에서 신청하여 승인된 교과목을 사용할 경우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번 학교장은 해당 교과목을 사용하는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입니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과목 사용 승인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적합성 검토를 거쳐서 교과목 사용 승인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학교장에 통보합니다. 신설 승인과 사용 승인의 용어 차이도 있지만
절차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신설 승인은 학기가 시작되기 5개월 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7월 달에 신설 승인 공문이 나갈 때 9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라고 했던 이유는 2023학년도 신학기 3월 1일 기준 5개월 전은 10월 1일입니다. 따라서 10월 1일까지는 최대한 제출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업무 심의를 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을 마감하기 위해서 9월 23일까지 요청했다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사용 승인은 이번에 공문이 나가는데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사용 승인의 경우는 학기가 아닌 학년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2023학년도에 사용할 사용 승인은 2022학년도 이번 승인 때 다 승인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용 도서 인정에 대한 관련 근거 및 규정은 중학교 39쪽, 고등학교 58쪽에 명시되어 있고요. 가는 고시 과목에 대한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 교과목,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고시의 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사용 신청하려는 경우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과목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방법 및 절차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정도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해당 내용은 관련 담당 주무관님 또는 장학사님이 학교로 안내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뒷부분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신설 승인 들으실 때 이해가 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1년 동안 봤을 때 사용 승인과 신설 승인 중 대부분의 학교가 사용 승인을 하기 때문에 사용 승인 절차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승인은 학교가 학년도 시작 전까지 교과목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청은 전문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사용 승인 접수 후 2개월 내에 학교의 승인 또는 미승인 결과를 통보하고요. 승인을 받을 경우 교육과정에 편자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교과목 사용 승인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확인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교과에 교육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파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될 때 필요하니까요. 교육과정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유는 해당 교과목을 가르치실 건데 그 과목에 어떤 내용 요소가 있고 어떤 성취 수준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교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과목명만 그냥 보고 신설한 다음에 학교가 마음껏 재량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가 곤란해질 수 있어서 반드시 저희가 사용 승인을 할 때는 교육과정 파일을 받으니 꼭 교육과정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과용 인정도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교과용 인정도서가 그 과목 신청서 저희가 이제 안내해드리는 자료, 공문에 있는 자료를 보면 이 과목에 인정도서가 뭐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걸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자율학교에서 학교 자체 교재로 승인받은 교과는 자율학교에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자율학교는 법령에 따라 교과형 인정도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따라 승인을 했지만 다른 학교가 그 과목에 그렇게 승인됐다고 학교 자체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율학교로 지정되어서 신청된 이 과목도 그 학교가 자율학교 지정이 끝나면 교과용 도서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재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기 편한 교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신청하시는데 그 경우 자율학교 과목은 미승인 될 수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성화고는 인정도서가 없어도 NCS 학습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교사 확보가 가능한가에 대한 것은 왜 확인을 요청드렸냐면 교양교과는
특정 교과 교사가 가르친다는 내용이 없지만 해당 교과가 학생들에게 유효하고 의미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용을 보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용 승인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이 적절한지, 즉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위배대한 사항은 없는지, 과목 및 교과군이 올바르게 편제되어 있는지, 전문교과가 편제되어 있진 않은지, 진로로 되어 있는지 등등 교무부장님께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실 때 이미 검토하시는 내용들이 고시의 과목 사용하실 때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꼭 확인해 주시고, 이수 단위는 적절한가, 적절하다면 지도계획은 있는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로교과는 2에서 8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데 가끔 학교가 10단위로 운영한다든지 1단위를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는지, 이수 단위가 적다면, 즉 5단위가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2단위만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요. 위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 부분은 해당 교육과정 아까 파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파일의 성격 부분에 보면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을 먼저 선행해서 배우고 어떤 과목이 다음에 배운다,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편제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경제과제연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이수한 학생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교육과정이 편성되려면 2학년에 경제가 편성되어 있으면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가장 심한 경우에는 같은 곳에 병행돼서라도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제과제 연구가 먼저 돼 있고 뒤에 경제가 되는 것들은 선행 위배나 위계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과목명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고요. 선이수 과목에 있는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하거나 선이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학습 위배의 소지는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좀 더 죄송한 경우를 판단하자면 이미 학교에서 다 노력을 해서 승인 신청서까지 왔는데 미승인하는 경우보다는 전화를 주셔서 미리 확인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에 꼭 사용 승인 신청 전 담당자에게 확인해 달라고 명시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귀찮아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알려드리고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학교에서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교육청에 문의를 부탁드리고요. 특성화고는 김미숙 장학사님께, 창인제교육과 김미숙 장학사님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문위원들께 컨설팅 및 자문을 받을 때 검토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고 충분한 검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과목 사용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안 내시는 게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인데요. 왜 안 내시냐면 우리 학교 과정이 꿈들의 공동 교육과정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에 해당 과목이 없겠죠. 따라서 승인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류는 3가지 모두를 제출해 주시고요. 첫 번째 내셔야 되는 건 교과목 사용 승인 신청서이고요. 중고 양식이 다르니 해당 양식을 사용해 주시고 사용 승인 요청 교육과정 안을 꼭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교과목 사용 승인 신청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사용 승인인 경우에는 타시도 타학교 승인 과목 사용 승인 신청서인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공문 들어올 때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 과목을 만드니까 신설 승인 신청서를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 승인은 타시도 타학교 승인 과목 사용 신청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탁드릴 것은 전임자가 사용했던 양식과 지금 최신의 양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학교에서 전임자가 쓰셨던 양식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최신의 양식, 즉 공문으로 안내된 양식을 사용해 주시고 학교 급별 양식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신청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시교육청 담당 장학사
특성화고는 창의인재교육과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보면 첫 번째 과목명에는 한글명과 영문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명은 공문에 첨부된 파일 및 나이스 교육과정 편제에서, 즉 과목 검색하는 곳에서 영문명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설 요청 신설 과목 승인 현황은 승인 시도명에는 교육청을 적는 게 아니라 인천, 서울 이렇게만 적으시면 되고요. 승인 학교명은 당연히 모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알면 기재하시고 모르시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천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또 모르면 고민하지 마시고 시도명만 써주시면 됩니다. 승인 시도명은 마찬가지로 공문에 첨부된 파일 및 나이스 교육과정 편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타시도 타학교 승인 과목 신청서 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쓰실 때는 반드시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개조식으로 써주십시오. 즉 학교에서 대부분 이 과목은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 왜 개설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제 계획은 교과 구분에는 보통교과,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고, 교과 군에는 그 교과 구분에 해당하는 교과군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수 단위는 해당 교과 편성 단위, 즉 학교에서 몇 단위로 편성하실지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대부분 고시의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통교과는 고려해서 보통교과, 전문교과 1은 2에서 8단위로 하시고, 전문교과 2는 기초과목, 실무과목에 따라 편성 가능한 이수 단위 범위 안에서 편성하시면 됩니다. 대상 학년을 쓰실 때는 부탁드릴 게, 사용 승인은 처음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처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년을 기재해 주시는데 학기까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한 번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 과목이 2023학년도에는 3학년이지만 2024학년도에는 2학년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2, 3학년을 모두 기재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다시 승인 받는 일이 없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학년 교과인 경우에는 무학년임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상 학년에는 해당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년과 학기까지 기재해 주시면 좋고요. 최초 승인 받은 이후에 한 번만 승인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서 2023학년도만 승인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24학년도에 학년이 바뀌면 그 학년도 모두 기재해서 승인을 받으시면 또 받는 번거로움이 없으십니다. 교과형 도서에는 저희가 학교로 공문으로 안내해드린 파일에 해당 교과용 도서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교과명 도서를 쓰시면 되고, 그것이 인정받았으면 O, 아닌 경우에는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쓰시면 되는데, 이때 대부분이 고시의 과목은 승인 날 때 이미 인정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시는 게 학교가 편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형 도서 인정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별도의 절차를 받으셔야 되니까 과목 선택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화면에는 제시하지 못하지만 안내해드릴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든 고시의 과목 교육과정과 관련된 파일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내는 공문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공문은 타시도 타학교 승인 과목 신청이 8월 6일 정도에 나갈 예정인데요. 그 공문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통합수학 1과 2처럼 이 교육과정 승인은 인천에서 했는데 교과용 도서 승인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놀라실 필요가 없고,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의문이 되시면 저희 쪽에 질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목 개요에는 학교에서 막 억지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 승인 같은 경우에는 과목 개요는
아까 학교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세 가지 있었는데 두 번째가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인데요. 해당 교육과정을 열어보시면 성격 부분이나 내용 부분에 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선이수 과목은 이 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해야 되는 과목의 명칭 있으면 기재하시고 없으면 없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대상 학생은 위에 해당 과목을 편제할 학년을 쓰시면 되고요. 일반적 성격은 교육과정 성격에 기술된 내용, 즉 해당 교육과정 파일에 성격 부분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쓰시면 되고요. 인재상도 교육과정 성격 부분에 나와 있는 인재상을 간단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영역 및 핵심 내용은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 보면 영역하고 핵심 개념이 표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다른 교과와 영역 및 핵심 개념이 겹칠 경우 선행학습 위반, 과목 이계 등을 고려해서 대상 학점을 결정해 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원칙은 선행학습 위반인 경우에는 감사관에 감사를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는 만큼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 고려가 어렵다면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시의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과목별 위계 및 선행학습 위반 등이 우려되는 과목이라면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에 편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구과학 과목이 과학고에서 개설한 과목이라 대학 지구과학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에서 지구과학 2나 지구과학 1을 배우고 지구과학 2를 배우지도 않은 2학년 1학기에 그 과목을 개설하는 거예요. 이건 위계가 위배되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꼭 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 등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과목을 개설하자 하는 경우에는 교양 성격의 과목을 개설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최초 승인을 기준으로 사용 승인을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학년인 경우에는 무학년, 내년도에 즉 이후에 교육과정에서 변형이 있으면 변형되는 학년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사 확보계획에는 해당 교과를 운영할 지도교사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교내 교사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외부 강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기사항에는 어떤 것을 기재하냐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되는데요. 사후 승인 경우에는 꼭 사후 승인이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과정 승인을 할 때 각 학교별로 사용 승인된 과목은 다시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파악하시라고 파일을 보내드리는데 그 파일에 이름이 없는데 고시의 과목을 이미 사용하시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늦었더라도 사후 승인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사후 승인인 경우에 원래 학교별로 사유서를 받았는데 불편해하시는 학교들이 많아서 왜 불편해하시냐면 전임자가 한 건데 본인이 사유서 쓰거나 전임 교장선생님 때 한 것을 해당 교장선생님이 쓰시는 게 조금 불편하신 학교가 있어서 그런 절차는 생략하고 학교에서 사후 승인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음만 확인하기 위해서 기타 특기사항에 사후 승인이라고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타 심의할 때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학기 말 집중이수라든지 그런 과목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 승인 과목 교육과정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운받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제출해야 되는 것인 사용 승인 신청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사용 승인 과목에 대해서 그 교육과정 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교육과정안 파일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승인 교과는 최석주 장학사에게 전화하시면 파일을 드리고요. 지금 이미 탑재가 완료됐는데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과정 자료실 방에 탭을 만들어서 그동안 승인된 인천시의 모든 과목은 다 올려놓았습니다. 타시도 승인 교과는 죄송하지만 해당 교육청 고시의 과목 승인 업무 담당 장학사님께 전화를 하셔서
그 과목을 받거나 신설 승인 신청한 학교가 어딘지 알면 그 학교에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 건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천은 전임자이신 한경호 장학사님께서 정말 몇 달 동안 고생하셔서 모든 승인 과목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과정을 갖고 있지만,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그 파일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어떤 경우 때문에 많이 누락됐냐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5로 자동 승인되는 과정에서 없어진 파일들이 있어서 모든 과정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청에 전화했을 때 조금 불편하신 마음이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없을까? 근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교육과정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미승인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니까 교육과정 파일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인천광역시에서 승인한 교육과정을 사용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야 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3개 학년 교육과정을 모두 제출하셔야 되고요. 해당 과목을 승인할 거라면 그 과목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처럼 학교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서류 중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도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승인이 들어오면 저희는 원래 2개월 소요가 되지만 사용 승인은 학교 편의를 위해서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 7일, 검토 의견 취합 후 교육청 자체 확인 및 승인 3일, 그리고 전자공문으로 학교에 안내해 드리면 학교는 교육과정의 편제 및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부탁드리지만 검토 후 미승인이 되는 경우 학교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불편하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 담당자와 문의하고 추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의 과목 사용 승인 그냥 편제하면 되지 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답변을 드리면, 교과목의 위계에 개설이 가능한 학교 범위 등 해당 교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잘못 편성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교에서는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잘못 편제되어 발생할 수 있는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의 과목 사용 승인은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만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요. 원칙은 이미 기억하시죠? 사용 승인은 해당 학년의 시작 전까지고 사용 승인의 기간이 7일에서 10일이니까 2023학년도 시작 3월 1일 전인 2월 20일까지만 신청하셔도 사실은 원칙상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들어오는 과목, 그리고 사후 승인도 다 해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굳이 이번에 공문을 내서 정해진 시기에 받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은 전년도에 이미 다 완성이 돼야 교원 수급이나 학교 운영에 안정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동일한 교과와 유사 교과목 승인에 대해서 같은 검토위원이 같은 원칙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특정 기간까지 신청을 받아서 같은 과목은 같은 위원이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조금 미리 준비하신다는 생각으로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학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꿈들의 공동교육과정 승인 시기와 저희가 승인을 요청하는 시기가 다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 승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사님과 얘기를 해서 장학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꿈들의 공동교육과정 승인이 되었으니 혹시 학교에서 들어오면 사용 승인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승인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용 승인까지 7일에서 10일 정도 수요되니까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 열흘 전인 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업무 담당자로서는 정해진 시기에 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미 교과목에 편제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승인받지 않은 교과의 사용 승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전임자께서 놓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늦은 경우에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고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사후 사용 신청이라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승인 신청서 아랫부분 기타 특기사항에 사후 승인으로 기재 후 신청해 주시면 별도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과목에 대한 사용 승인은 매번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과목에 대한 승인은
교육과정에 처음 편성하는 시기에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같은 과목이어도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최초 승인인 때와 변동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최초 승인 시에 고3에 편성하기로 했는데 해당 교과를 고2에 편성하려면 이때는 반드시 다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희가 사용 승인하는 이유는 이게 3학년에 편성돼도 과목 위계나 교육과정 편제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승인해 드렸는데 과목 위계가 있는 경우에 2학년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 위계 위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승인받은 조건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편하실 경우에 미리 학교에서 예측이 된다면 분명히 2023학년도에는 3학년이지만 과목이 2024학년도에 2학년에 편제될 거면 내년엔 3학년이지만 2, 3학년이라고 표시해서 승인을 받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2학년에도 가능하다면 한 번에 승인 내도록 하겠고요. 만약 그렇게 승인을 받는다면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학년에 편성된 걸 똑같은 과목을 3학년에 편성하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자체 교재 사용인 과목의 편성은 모든 학교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승인한 교시의 과목의 편성은 모든 학교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자율학교에서 교과형 도서 없이 신설 승인받은 교과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만 승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승인한 고시의 과목 편성이란 건 뭐냐면 엑셀 파일이 나갈 때 그 엑셀 파일을 보시면 교재 자체 제작, 교재 없음이라고 써있는 것 중에 학교명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승인한 것은 인천광역시 자체에서 인정한 거기 때문에 교재가 없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2학년도에 승인한 탐구 기반 영어 글쓰기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인하여고에서 승인했고 인하여고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승인하면 교재가 없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미승인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과목 신설과 관련된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학교에서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교육과정 관련된 자료들을, 즉 고시의 과목 승인과 신설에 관련된 자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문의가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장학교실 중등학교 교육과정 자료실을 개편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접속하셔서 장학교실 중등학교 교육과정 자료실에 들어가신 후 화면을 보시면 기존에 교육과정 자료만 있던 것을 탭을 하나 신설해서 고시의 과목 교육과정 탭을 신설했고 해당 탭에는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신설 승인한 교육과정안을 모두 다 올려놓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요청하셔도 되지만 그런 과정이 불편하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고 이 과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할 때도 언제든지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시의 과목 신설 승인 현황, 우리 학교가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용 승인 현황, 고시 및 고시의 과목 전체 목록, 그리고 인정도서 목록 등은 교육과정 자료에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다만 파일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사로 교직원으로 로그인하여서만 다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신설 승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사에게 업무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